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1단원 국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회는 내용이 많아서요. 네, 일단 3개로 나눴거든요.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국회의 의미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국회의원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듯이 국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는 이 사진은 정의당의 이번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의원인데요. 좀 젊은 층을 대변하고 어떤 이분이 또 게임 그 업계에서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게임 업계의 좀 열악한 근로 조건을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네, 두 번째 보이는 이분은 시각 장애인 또 예술가예요. 그래서 좀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세 번째 보이는 이분은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법을 만드는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번째 보이는 이분은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되게 젊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층을 위한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회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국회의 의미와 국회의 구성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00명입니다. 네, 21대 국회 총 의석수가 300석인데요. 의석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여당 쪽에서 좀 많이 의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야당이 이렇게 또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는 1인 2표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게 돼 있는데요. 네, 한 표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그 투표용지고요. 다른 한 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국회의원에 그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 용지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굉장히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었어요. 역대 최고치로 길었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가 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회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민주주의가 뭐였죠? 네, 일단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였죠. 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여럿이 같이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수에 의한 통치라고 합니다. 네, 이때 다수는 당연히 국민이 되겠죠. 네,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이제 통치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사실 국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 형태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는데요. 네, 직접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토론도 하고 표결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그런 형태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인구도 너무 많고요. 또 땅덩이도 너무 커지고 또 법과 관련된 그런 입법과 관련된 활동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간접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국민이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방법이에요. 국민이 누구를 뽑냐 하면 대표를 뽑아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을 우리가 선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뽑힌 대표가 우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한테 정책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정책 결정을 맡기는 이런 것을 간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간접민주주의는 같은 말로 대의제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에게 의사결정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이 간접민주주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를 선출해서 정책 결정을 대신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회 의미를 적어보면 일단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 역할은 일단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기관이라는 거는 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을 우리가 법률이라고 해요. 법률. 그리고 국회의 또 다른 역할은요, 국정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국정감시라는 거는 특히 이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이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권력을 세 개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적어보면 삼권 분립, 입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법이라는 거는 법을 제정하는 걸로 그거는 국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부는 그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건 정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법부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법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이 국회에서는 정부와 또 사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국회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냐면 먼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우리가 총선거라고 해요. 두 글자로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총선에서는 한 사람이 몇 표를 행사한다고 했죠? 1인 2표입니다. 한 사람이 2표를 행사하게 돼 있어요. 이때 한 표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거예요. 지역구 후보를 뽑는데 쓰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표는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당 득표를 바탕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요. 일단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몇 명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의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이요. 이 국회의원 숫자는 우리 헌법에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라는 거는 이제 전국을 253개의 지역구로 쪼개요. 그래서 한 지역구마다 한 명씩의 의원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원은 총 253명이 돼요. 그래서 춘천도 하나의 지역구인데요. 춘천은 갑과 을 지역구가 있어요. 춘천 갑 지역은 춘천시만 해당이 되고요. 춘천 을 지역은 춘천 이 주변 지역까지 포함해서 선거구가 21대 국회에서 확정이 돼서요. 춘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역구 의원은요, 좀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전체 국회의원이 8명이에요. 지역구 의원이.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서울은 지역구 의원이 49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인구에 비례해서 네, 선거구를 나눕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은 뭐냐면 이거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7명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합니다. 네, 그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을 하는데 사실 지역구 의원을 뽑으면 간단하거든요. 네, 이건 간단한데 비례대표 의원은 방식도 그렇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두고 있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 의원에서 당선되는 분들은 정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보통 당선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은 어떤 국회의 입법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은 사회적 약자를 국회로 진출시킨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와 관련된 법을 만든다고 할 때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는 의료계에서 일했던 분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사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해서 국회의 입법 전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주민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국회에 진출시켜서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실제로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시각장애인 그 피아니스트 분이 장애인의 예술활동 위한 입법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비례대표 의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례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고 해볼게요. 10명. 그러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합니다. 이 정당에서는요, 미리 비례대표 명부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A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A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해서 자신들이 1번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되면 좋겠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고 이력 같은 거를 적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당의 정당 득표율이 50%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A당의 정당 득표율이 50%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10명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10명 중에 득표율에 비례한다 그죠? 100분의 50%. 즉 5명은 A당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순번이 있어요. 순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5번까지 비례대표 명단에 있는 5번까지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당도 있다고 쳐볼게요. 이번에는 비당이에요. 근데 비당 같은 경우에는 비당도 이제 비례대표 명부를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쭉쭉쭉 작성을 다 해놨어요. 근데 비당은 득표율이 20%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명 중에 전체 20%를 득표율을 가진 이 비정당에는 2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줍니다. 그러면 이 비당에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을 했는데 이 중에 2번까지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총 300명의 의원을 뽑는데요. 네. 그 중에 지역구 의원이 253명, 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 47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네, 선출을 하는 네, 그런 제도인데요. 네, 총선에서 이렇게 정당만 기재되어 있는 그 기표용지가 있어요. 이거는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네, 기표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네, 국회의원의 임기는 여기다 쓸게요. 네, 임기는 4년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네, 이건 당선만 되면 네, 몇 번이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현재 한 번이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분들은 최대 3번까지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국회가 구성이 되면 의장단을 뽑는데요. 네, 국회의장단. 네, 의장단은 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1명과 그리고 부의장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 구성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네, 21대 총선 결과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강원도에서는 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춘천, 네, 철원, 화천, 양구, 갑에서는 허영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네, 그다음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여기는 한기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천이 갑을 선거구로 나눠져서 네, 이렇게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단독으로 네, 갑을로 나눠져서 네, 선거를 치렀고요. 그리고 21대 비례대표 정당별 의석수 현황을 보면요. 네,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47석이 있는데 네, 47석. 네, 어떻게 배분되는지 보면은 네, 미래한국당이 19석, 네, 더불어민주당이 17석 해서 네, 이렇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추선 퀴즈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1번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네,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제 또는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같은 말로 대의제라고도 합니다. 네, 2번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국가기관이 국회고요. 네, 3번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면서 동시에 다른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네, 4번 국회는 선거구별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요. 네, 연임 제한은 없습니다.